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구독자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멘토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60이라는 나이가 넘어가니 이제는 의사와 환자 관계를 떠나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여러분의 고민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우리 중년 부부들의 말 못할 고민,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부 사이의 친밀감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는 남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침실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남편. 그래서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자부하는 남편이신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아내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난 뒤 아내가 행복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등을 돌리고 한숨을 쉬거나 피곤하다며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지는 않던가요? 제가 3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남성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최선이 때로는 아내에게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테크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의학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남성의 본능적인 속도에만 맞췄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아내의 몸에 남성의 힘과 속도만을 앞세워 다가가는 것은 엄밀히 말해 폭력에 가까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여성의 뇌는 쾌감이 아니라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몸은 움츠러들고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되지요. 결국 부부의 잠자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 사람은 의무감으로 참고 한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서운해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시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잘못된 상식 몇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 그리고 그 신호에 맞춰 진정한 사랑을 연주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신혼 때보다 더 깊고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60대 후반의 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편분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가정에도 충실했던 이른바 모범 가장이셨지요. 그런데 은퇴 후 이 남편분이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유인즉슨 아내가 자신과의 잠자리를 극도로 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저는 아내를 위해 밤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은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진다는데 저는 아직도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왜 저를 벌레 보듯 피하는 걸까요? 제가 밖에서 딴짓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아내만 바라봤는데 말입니다. 남편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분의 이야기를 따로 들어보았습니다. 아내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지난 40년간 남편과의 관계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남편은 늘 급하고 거칠어요. 제 몸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남편은 혼자만의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전차 같아요.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프다고 살살해달라고 말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그게 다 제가 좋아서 내는 소리인 줄 알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싫어서 좋은 척 연기하며 살아온 세월이 40년입니다. 이제는 늙어서 몸도 여기저기 쑤시는데 아직도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남편이 징그럽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아내분도 혹시 오늘 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은 아내분이 불감증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성의 몸이라는 악기를 다루는 법을 전혀 모르고 그저 힘으로만 소리를 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반응 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남성은 시각적인 자극만으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혈류가 빠르게 모이며 금세 절정에 도달할 준비를 마칩니다. 마치 스위치만 켜면 바로 불이 들어오는 전구와도 같지요. 반면에 여성의 몸은 서서히 달궈지는 온돌과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정서적인 교감, 그리고 부드러운 예열 과정이 없으면 여성의 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의 중년 여성들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질 분비물이 줄어들고 점막이 얇아져서 작은 자극에도 큰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편이 전이도 없이 혹은 잘못된 방식의 M으로 급하게 본론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쾌감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듯한 쓰라림일 뿐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포인트에 대한 집착입니다. 어디선가 주워들은 지식으로 특정 부위만 강하게 자극하면 여성이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가슴이나 여성의 중요 부위의 한 지점만을 마치 고장난 버튼을 누르듯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압박합니다. 여기는 세게 만져주면 좋아한다더라. 여기를 빨리 자극하면 금방 느낀다더라. 이런 잘못된 속설들이 수많은 아내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몸에 마법의 버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성의 성감은 어느 한 곳에 집중된 점이 아니라 온몸에 퍼져 있는 거대한 신경망과도 같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남성분들이 흔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클리토리스, 즉 음핵은 겉으로 보이는 작은 콩알만 한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그 아래로 뻗어나가는 긴 다리와 골반 전체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신경 다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매우 예민하고 섬세해서 직접적이고 강한 자극보다는 주변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파동에 훨씬 더 깊게 반응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이 섬세한 구조물에 대고 준비 운동도 없이 강력한 힘을 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신경들이 놀라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은 곧 불쾌감과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아내분이 몸을 비틀거나 신음소리를 낸다면 그것이 정말 좋아서 내는 소리인지 아니면 괴로워서 내는 비명인지 냉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남편분들은 자신의 행위에 도취되어 아내의 거부 신호를 흥분의 신호로 착각하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60대 부부의 남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난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제가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40년 동안 아내를 고문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의 깨달음은 늦었지만 다행히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변화와 치유는 시작되니까요. 여성의 몸은 정복해야 할 고지가 아닙니다. 함께 거닐며 향기를 맡고 꽃을 피워야 할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정원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 하고 꽃을 피우려면 햇살과 물,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흙발로 들어가 꽃을 꺾으려 든다면 그 정원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낡은 지도를 버리고 아내의 몸이라는 신비로운 대륙을 탐험하기 위한 새롭고 올바른 지도를 그려볼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성적인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는 부부가 서로의 천을 나누고 살아온 세월만큼 깊어진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는 성스러운 치유의 과정입니다. 남성분들,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속도를 늦추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힘은 아내를 제압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안전하게 감싸 안고 보호하는 데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침실에서 보여주었던 그 열정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본다면 아내는 여러분에게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몸과 마음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 역시 남성으로서 최고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가짐을 바꿨다면 이제 실전 기술을 익힐 차례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렵거나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겨우 이거야 싶을 수도 있지만 그 효과는 제가 의사로서 보증할 만큼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아내를 황홀경으로 이끄는 비밀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제가 25년 넘게 임상에서 연구하고 검증한 아내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구체적인 5가지 단계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중년 남성분들도 체력적인 부담 없이 아주 우아하고 여유롭게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내의 몸에 숨겨진 보물 지도를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단순히 듣고 흘리지 마시고 오늘 밤 당장 실천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실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계속됩니다. 야,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단계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밤 사랑하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내의 몸과 대화하는 언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정원의 문을 두드리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마음이 급해서 곧바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직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면 문고리만 고장날 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내의 몸이 긴장을 풀고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변부부터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작점은 바로 허벅지 안쪽과 대음순 바깥쪽, 즉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부드러운 살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혀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따뜻하고 건조한 입술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에게 뽀뽀하듯이 쪽소리가 나게 가볍고 부드럽게 입맞춤해 주세요. 이 단계의 목적은 성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아끼고 있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아내의 뇌 속에 있는 경계심을 허무는 과정입니다. 최소한 1분 이상 아주 천천히 이 과정을 즐기십시오. 아내의 호흡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원을 산책하는 단계입니다. 아내의 긴장이 풀렸다면 이제 혀를 사용하여 조금 더 넓은 부위를 탐험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혀끝을 뾰족하게 세워 찌르듯이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점막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혀에 힘을 빼고 최대한 넓고 평평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혀의 넓은 면을 이용해 마치 붓으로 부드럽게 그림을 그리듯 음순 주변과 지립구 주변을 천천히 쓸어내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때로는 둥글게 원을 그리며 여유롭게 움직이십시오. 이 부위에는 수많은 미세 신경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직접적인 자극보다는 이렇게 넓고 묵직한 자극이 가해질 때 골반 깊은 곳에서부터 은은한 열기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내의 반응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어느 부위를 지날 때 아내의 몸이 살짝 움찔하거나 숨소리가 변하는지 그곳이 바로 오늘 당신이 집중해야 할 숨겨진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꽃봉오리 주변을 맴도는 단계입니다. 이제 드디어 클리토리스, 즉 음핵 근처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절대 주의하셔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곧바로 중심부를 직접 건드리지 마십시오. 음핵의 귀두 부분은 남성의 그것보다 신경 밀도가 2배 이상 높아서 직접 닿으면 쾌감보다는 전기가 통하는 듯한 찌릿한 통증이나 불쾌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마치 눈동자를 손가락으로 직접 비비면 아픈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신 그 주변을 공략해야 합니다. 음핵을 덮고 있는 표피 위나 그 옆면을 혀끝으로 아주 가볍게 톡톡 건드려 주는 것입니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듯이 혹은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규칙적이고 경쾌한 리듬으로 주변부를 자극해 주십시오. 직접 닿지 않아도 그 진동이 중심부로 전달되어 아내는 애가 타면서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미묘한 쾌락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따뜻한 숨결 불어넣기입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면 이제 온도 변화를 이용해 감각을 증폭시킬 차례입니다. 부드럽게 애무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그 부위에 당신의 따뜻한 입김을 후 하고 불어넣어 보십시오. 촉촉하게 젖은 부위에 따뜻한 바람이 닿으면 순간적으로 차가움과 따뜻함이 교차하며 아주 색다른 자극이 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입술 전체를 이용해 그 부위를 부드럽게 머금고 빨아들입니다. 혀의 촉각, 숨결의 온도, 그리고 입술의 흡입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아내의 감각은 절정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빨아들이면 안 됩니다. 잘 익은 복숭아의 껍질을 벗기듯
아주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내의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뻣뻣해지며 절정에 다다른 것 같은 순간이 오면 모든 동작을 딱 멈추십시오. 입을 떼고 잠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달려오던 흥분의 파도가 멈추는 순간 아내는 아쉬움과 함께 더 큰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짧은 멈춤의 시간에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사랑을 속삭여 주십시오. 사랑해. 당신 오늘 정말 아름다워. 이 정서적인 교감이 육체적인 쾌감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2번째 단계부터 천천히 자극을 시작하면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쾌감의 파도가 아내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단계만 순서대로 따라 하셔도 당신은 아내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상담할 때만 살짝 알려드리는 진정한 침실의 명예가 되는 3가지 특급 비밀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디테일이 더해질 때 당신의 테크닉은 완성을 이룹니다. 첫 번째 비밀은 손을 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입으로 애무할 때 2 손은 침대를 짚고 있거나 어정쩡하게 두고는 합니다. 이것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한 손으로만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이 아래쪽 정원을 탐험하는 동안 당신의 한 손은 아내의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유두를 꼬집지 말고 손바닥 전체로 가슴을 감싸듯 부드럽게 마사지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깍지 껴잡거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십시오. 여성의 성감대는 온몸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자극이 올 때 뇌에서 느끼는 쾌락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번째 비밀은 귀를 열고 소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혼자 하는 독주가 아니라 둘이 하는 이중주의입니다. 아내의 몸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혀가 특정 부위를 지날 때 아내의 신음소리가 굵어지는지 아니면 아내의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면 바로 그곳이 정답입니다. 그 지점을 놓치지 말고 집요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공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 라고 중간중간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질문은 아내에게 내 몸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줍니다. 3번째, 가장 중요한 폭포수 마무리 기술입니다. 아내가 절정에 도달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 대부분의 남편들은 흥분해서 속도를 더 높이거나 강하게 압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해야 합니다. 절정의 순간에는 혀의 움직임을 멈추고 입술 전체로 클리토리스 주변을 넓게 감싸 안아 지그시 눌러주는 압박 자극을 주십시오. 동시에 당신의 손바닥으로 아내의 아랫배, 정확히는 치골 바로 위쪽 방광 부위를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눌러주며 원을 그리십시오. 이 부위를 자극하면 골반 내부의 근육들이 수축하는 것을 도와주어 마치 댐이 터지듯 강력하고 깊은 오르가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부학적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할 수 있는 고급 기술입니다. 야,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식하게 힘만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 부부 사이가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도 이것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청결과 배려라는 기본 원칙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사랑을 나누기 전 반드시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양치질은 기본이고 손톱은 짧고 단정하게 깎아야 하며 거친 수염은 깔끔하게 면도하셔야 합니다. 남성분들의 거친 손톱이나 수염은 아내의 가장 연약한 피부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 후에 지렴이나 방광염, 피부 발진으로 병원을 찾는 중년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원인의 상당수가 남편의 불결한 위생 상태나 거친 접촉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아프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청결함은 아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기술을 썼는데 왜 아내가 바로 좋아하지 않느냐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성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날의 컨디션,
스트레스, 분위기에 따라 반응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르가슴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기보다 서로의 천을 느끼고 스킨십을 나누는 과정 자체를 즐기려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조급해하면 아내는 더 긴장하게 되고, 남편이 여유를 가지면 아내는 비로소 몸을 맡기게 됩니다. 이 비밀의 정원 산책법을 통해 제2의 신혼을 맞이한 한 사업가 환자분의 이야기를 마저 해드릴까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나이 60에 무슨 그런 걸 하냐고 쑥스러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진료실을 다시 찾았을 때 그의 얼굴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굳어있던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고 말투에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원장님, 제가 평생 사업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를 너무 외롭게 했더군요. 알려주신 대로 천천히 정말 아내를 위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더니 아내가 제 품에서 펑펑 울더이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맙고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며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침실에서의 변화는 단순히 잠자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관계의 회복이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시작입니다. 아내의 몸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가정의 공기가 바뀝니다. 차가웠던 집안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보약보다,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인생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기술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성생활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는지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의학적으로 증명된 노화 방지와 질병 예방의 효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계속됩니다. 이야,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을 통해 부부의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 몸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약속드린 5가지의 의학적 축복, 그 놀라운 선물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강철 같은 심장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규칙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심장 마비 발생 위험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유산소 운동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잠자리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심장 보호제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중년 남성들의 최대 고민, 전립선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에 고여있는 묵은 체액과 염증 유발 물질들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청소법입니다. 실제로 전립선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비뇨기과 학계의 보고도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 주었을 뿐인데 남편의 건강이 지켜지는 셈이지요. 세 번째 선물은 천연불면증 치료제입니다. 만족스러운 관계 후에는 뇌에서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몸의 긴장을 완벽하게 풀어주고 뇌파를 안정시켜 깊고 달콤한 숙면을 유도합니다.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찾던 분들도 아내 품에서 사랑을 나누고 나면 코를 골며 주무시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선물은 강력한 면역력입니다. 부부간의 친밀한 스킨십과 사랑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인 TIT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는 물론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은 부부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 5번째 선물은 바로 젊음입니다. 이것은 남성분들이 가장 귀가 솔깃해하실 이야기일 텐데요. 규칙적인 성생활은 노화를 방지하는 호르몬인 DHEA, DHEA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을 강화하고 피부에 윤기를 돌게 하며 기억력을 개선하는 등 신체를 전반적으로 젊게 유지해줍니다. 실제로 금슬 좋은 부부들을 보면 또래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돈 안 드는 최고의 불로초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를 만족시키는 노력은 단순히 아내만을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결국은 남편 자신의 심장, 전립선, 수면, 면역력, 그리고 젊음까지 되찾는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이자 최고의 건강 투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기술을 배우고 희망에 부풀어 돌아가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자만심과 과거의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다가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시 예전의 버릇이 튀어나옵니다. 이제 나도 좀 알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관찰은 멈추고 다시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욕심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악기 연주자가 관객의 감동은 생각지 않고 자기 기교에만 취해 혼자 빠르게 연주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역시 변한 게 없네. 잠시뿐이었어. 하고 실망하게 되지요. 한 번 닫힌 문을 다시 여는 것은 처음보다 몇 배는 더 힘듭니다. 그러니 부디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침실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침실 밖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김재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경로당에서 장기나 두며 소일하던 분이셨지요. 늘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부부관계 솔루션을 처방받고 몇 달 뒤 정말 딴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넘치고 표정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 이번에 노인 장기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 기세에 눌려서 수세적으로만 두다가 졌는데 요즘은 배짱이 생겨서 과감하게 수를 두게 되더라고요.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지니 남자로서 자존감이 살아나고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회춘했냐고 묻길래 우리 마누라 사랑이 보약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의 자신감은 남자의 척추를 곧게 세워줍니다. 아내가 나를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남편은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남자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강렬한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사회생활, 대인관계, 그리고 남은 인생 전체를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밤마다 아내에게 거절당하고 죄인처럼 등을 돌리고 자는 남자가 낮에 밖에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침실이 변하면 표정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대하는 대우가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성 테크닉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은 인생을 그늘 속에서 외롭게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빛 속에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그냥 평소처럼 TV만 보다가 각방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오늘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보다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솔직한 용기, 그리고 아내를 다시 뜨겁게 사랑해 보겠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 몸을 잘 몰라서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다르게 해볼게. 이 말 한마디가 40년 묵은 아내의 서운함을 녹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지. 뭐 하는 순간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5단계, 그리고 3가지 비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밤 아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산책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진심이 담긴 손길 한 번에 아내는 소녀 같은 미소와 감동의 눈물로 화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랑과 활기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모든 부부의 밤이 치유와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